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눈이 있고 숲이 있고 길도 잘 없죠. 굉장히 험한 곳인데요. 자, 오늘 조우인의 가사 출세곡입니다. 우리가 입신 출세한다 할 때 출세가 아니라 요 출세 요 변방세자입니다. 그 변방으로 나간 이야기인데요. 자, 이 가사는 관동별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조우인은 어떻게 보면은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를 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을 먼저 읽어야 하는 조우인 출세곡 해석. 나이 56세에 함경도 경성 판관이 되어 임금을 뵙고 한양에서 경성까지 견문과 보고 들은 것과 정서 또 도착해서 경성의 생활과 감회를 보여줍니다. 막중한 임무에 대한 부담감, 늙음에 대한 고민 등으로 씨름하다가 자연을 벗삼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어부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뒤에 가서 또 어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관동별곡을 알아야 하는 출세곡은 출세하는 노래가 아니고 변방으로 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광해군 때의 문인 조우인이 지은 기행가사로 작가가 함경도의 경성판관으로 부임하는 과정과 부임지에서의 생활과 소회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정철의 가사를 본보기로 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변방 생활에서의 애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방으로의 부임 과정과 임지 생활에서 느낀 소회를 담은 조우인의 가사 출세곡 해석입니다. 자, 읽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동별곡 꼭 읽어보고요.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을 했죠. 이런 고전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해석하는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꼭 읽어 보십시오. 많이 읽는 것이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출세고, 출은 말출자고 세는 변방세죠. 변방으로 갖는 이야기인데요. 56세에 조우인이 함흥판관으로 임명되어 변방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특강에 실린 해설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조인의 출세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보기가 된 정철의 관동별곡 이해가 필요하고요. 출세곡을 수능 특강에 수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관동별곡 꼭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마침 준비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거 출세곡은 당연히 또 관동별곡과 연결이 되겠죠. 자, 관동별곡 꼭 읽어보고요. 자, 북방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론이, 자, 북쪽에 20여 주가 있겠죠. 20여 주는 뭐 행정 단위다, 그죠? 20여 군 중에, 요즘 말은 군이라는 말이 좋겠네요. 경성인데 경성은 서울이 아니고 함흥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죠? 지명인데 함경도 경성인데 경성이 문호론이는 외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다, 요충지다. 그 경성을 잘 지켜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병목민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지병은 군사를 관리하고 목민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가 함흥판관이 되어서 지금 경성판관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맡겨 보내시니 임금이 경성판관으로 나를 임명했다. 만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려워라. 만극한 끝이 없는 지극한 임금의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서생 사업은 한묵인가 너기더니 서생 이 사람은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습니다. 그래 선비가 하는 일은 한묵은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인가 여기더니 자 백수인변이 진실로 의외로다. 백수는 흰머리에 나이 들어 인변은 변방의 임무 바로 변방을 지키는 임무 무관의 의무를 맡았죠. 무관의 의무를 맡음이 정말로 의외의 뜻밖이다. 영탄법에 쓰였네요. 여기까지가 서사인데 북방 관리로 부임하게 됨. 우리 관동별곡도 창평에 응거하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명받아서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인정전 배사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인정전 배사는 은혜를 받들어 살해하고 임금이 계시는 궁궐 인정전에 받들어 살해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무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만리관하에 일신을 다 믿게라. 만리관하는 만리박관하는 국경지방의 요새입니다. 만리박관하는 그래 경성판관이 되어서 요새를 지키러 가는 일이죠. 그 일신을 다 잊게라. 일신은 내 한 몸을 다 잊어버리겠구나. 뭐 내 몸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내 한 몸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 흥인문 내달아 녹양의 말을 가니 흥인문은 동대문인데요. 동대문을 지나서 경기도의 녹양의 말을 가니 말 타고 지나가니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관동별곡도 마찬가지인데 조인의 출세곡도 그렇습니다. 관동별곡에는 연초문 들이달아 경해남은 바라보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자, 경성판관으로 갈 때 친척으로부터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를 지어오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은한 냇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아. 자, 은하는 은하수죠. 은하수 옛길 또는 어떤 인물이 지나간 그런 길인데요. 또 밤길일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그 어떤 인물이 지나간 그 길을 가거나 또는 밤길을 지나간다는 말이가 자, 그 길을 내가 다시 지나가는구나. 여기 말아 지나간다는 말이냐 서리적 표현으로 감회를 제시합니다. 회양 내 사실 기별만 들었더니 자, 회양은 강원도 지명인데요. 바로 이 회양에 있었던 옛날 일인데 이건 뭐냐면은 중국의 급장류가 회양에서 선정을 펼쳤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회양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정철도 관동별곡에서 회양을 지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만 들었더니 관동별곡에서 정철이 회양을 지나면서 급장류처럼 선정을 다짐했듯이 조인도 아마 그랬겠죠. 나도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금달을 외워두고 적객은 무삼재고 자, 금달은 임금이 거처한 궁궐이고요. 궁구전의 안문, 궁궐의 안문인데요. 궁전의 안문을 홀로 두고 적객은 유배지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임금 곁을 떠나 변방으로 가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여기도 무삼재인고 서리적 표현으로 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을 따라두고 변방으로 가는 것은 무슨 죄인고? 자, 참암천령을 험탄말 전혀마오. 자, 참암천령은 참은 가파른 바위고 천령은 험한 고개입니다. 가파른 바위와 험한 고개가 험탄말 전혀마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더 험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세도를 보거든 평진가 너기노라. 세도는 세상 사는 길, 세상살이를 보면 평지인가 너기노라. 자, 세상 사는 일은 평지고 내가 가는 길은 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는 보면은
세상 사는 일과 참암천령을 서로 비교했죠. 또 내용이 대조가 된다 그죠. 평지처럼 편안하고 또 험하다 이래 했으니까요. 또 노라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참암노라는 세상살이가 험한 길보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자, 험한 자연과 비교하여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베쏟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눈물을 흘리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거다. 장안은 장안과 옥경은 임금이 있는 곳인데 장안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옥경 즉 임금이 있는 곳의 가리였다.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거다는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눈물 흘리며 가면서 임금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있죠. 임금을 떠나는 안타까움이고요. 안변 이북은 저쯤기 호지러니 안변은 지명입니다. 안변 이북 저만큼쯤은 호지는 오랑캐 땅이러니 내가 이 오랑캐 땅이 있는 곳을 잘 지켜야 되겠죠. 신소 성전하야 백국천리하니 자 신소 성전하야는 신소는 성전하여 신소 성전은 빠르게 청소하다는 뜻이고요. 성전은 비린내 나고 노린내 나는 것을 자 빠르게 즉 오랑캐를 빨리 청소해서 자 백국천리 자 백국천리나 넓혀 백국을 국토를 천리나 넓혔으니 누가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윤관과 김종서의 업적인데요. 오랑캐를 물리쳐서 국토를 넓혔지요. 자, 윤관 김정소의 풍공위열은 큰 공과 업적을 초목이 다 안하다. 풀과 나무조차도 안다. 용훈강 건너더라. 자, 요 풀과 나무조차 윤관 김종서의 업적을 안다는 것은 과장법이고요. 용훈강은 함경도에 있는 강입니다. 용훈강 건너더라.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지나가는 길이죠. 정평부 평안도 정주고 만세교는 함경도 다리입니다.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낭민루에 올라앉아 옥저산화를 낭민루는 누각의 이름인데 아마 경치 좋은 곳이겠죠. 함경도 누각 이름이고 옥저는 함흥 일대 산화 자연을 함흥 일대 자연을 면면이 돌아보니 천년 풍괴에 면면이 돌아보니는 잇따라 돌아보니 천년 풍패 천년 풍배는 천년 제왕의 땅에 울창각인한 어제론 듯 하였으라. 울창각인은 울창하고 상스럽고 맑은 기운 그 제왕의 땅 우리 임금이 다스린 땅이니까 이런 좋은 기운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겠죠. 어제론 듯 하였으라. 함관령 저문 날에 마른 의 병이 들고 함관령은 또 함경도 지명인데요. 말이 아프다. 말 타고 가는데 말이 아프면은 본인도 힘들겠죠. 만면풍사에 갈 길이 멀었으라. 만면풍사는 온 얼굴에 바람 날리는 모래에 갈 길이 멀구나. 자, 말도 병들고 모래 바람이 부는 길, 험난한 길이죠. 바로 어려운 상황이다. 말도 병들고 모래 바람이 날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관련 성어는 설상가상 또 속담 엎친데 덮친격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원고현의 천도를 바라보고 홍원고현은 지명이죠. 천도 전부 다 홍원고현 천도는 전부 지명이고요. 또 대문령 넘어들어 청해진에 들어오니 대문령도 고개 이름이고 청해진도 또 지명이죠. 청해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청해진 가니까 또 옛날에 신라의 그 누굽니까 그 전라도 청해진에 있었던 그 장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도 후설이요 남북요충이라. 일도 한도의 목구멍과 혀다. 목구멍과 혀는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중요한 길목이다. 남북의 요충지다. 이 요충지를 지나가고 있다. 이 청해진이 바로 중요한 길목이고 또 요충지다. 자, 여정을 통해서 공간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도 후설이요 남북요충이라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대꾸법을 보여줍니다.
신신정졸로 이병을 베푸시며, 신신은 믿을 수 있는 신하고 정졸은 우수한 군사죠. 또 좋은 무기다, 그죠? 믿을 수 있는 신하, 우수한 군사, 좋은 무기가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강궁 경로로 요해를 지키는 것. 강궁은 강하고 튼튼한 활들이고요. 경로. 요해는 요새를 지키는 듯하다. 본사일인데 한양에서 경성까지 이동 과정인데요. 뭐 조말만 많네요. 백년 성평에 민불지병하니, 백년 성평은 태평함에, 민불 사람들이 군대를 알지 못한다. 뭐 태평성대다 이런 뜻이죠. 중문대포라 닐러 무슨 말이요? 중문은 중문에 또 대포, 남포, 중문에 난폭함을 대비함을 말하여 못하려. 뭐 태평성대니까 백성들이 군인을 몰라도 될 때니까 난폭함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대비할 것이 없다.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다라는 뜻입니다. 거산역 지나들어 시중대에 올라간 뒤, 거산역 지명이고요. 시중대는 일출이 아름다운 누각이라 합니다. 지척보상의 일출을 굽어보고, 지척보상은 해 뜨는 동해바다의 일출을 굽어보고, 장송 십리길에 정마를 다시 배워, 큰 소나무 있는 십리길에 정마 먼 길 가는 말을 다시 보아, 단천을 곁에 두고 사지현을 찾아가니, 단천 지명이고요. 사지현은 집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경치 좋은 정자겠죠. 백기청풍을 다시 본 듯 한데이고, 자, 백기청풍은 처음 일어나는 맑은 바람을 다시 본 듯 한데이고 하구나. 마운영 채처 넘어 마공역 말을 씌어, 마운영은 함경도 고개 이름이고요. 마공역은 역원 이름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을 가지고 연결하기 위해서 역을 두었죠. 적설마천을 허이허이 넘어더니, 적설마천은 하늘에 닿을 듯이 쌓인 눈을 허이허이 넘어더니 굉장히 길이 어렵죠. 진관이 어디고 촉잔이 여기로다. 자, 진관 촉잔은 중국의 험한 길인데요. 그 중국의 험한 길이 바로 여기다. 이 길이 굉장히 내가 가는 길이 험하다 이런 뜻이죠. 성진 설진이 형세난 조건이야. 성진의 진지인데요. 우리 이제 군사들을 정렬해 놓은 그런 진지죠. 진지가 모습은 조건이와, 난 후에 변민이 고혈이 말라시니, 전쟁 후에 임진왜란 후에 변방의 백성들이 살과 피가 말랐으니 굉장히 어려웠겠죠. 묘장육식은 안한가 뭐란가. 묘장육식은 저 정도 육식 먹기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저 정도 아마 어려운 살림살이였을 겁니다. 백두산 일맥이 장백산이 되어서, 백두산 한 줄기가 장백산이 되어서 천리를 한격하여 강력을 나누었거늘, 천리를 막아서 경계를 나누었다. 장백산이 이렇게 경계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진보성나하고 군읍이 기포하니, 진보성나 각 진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고 군읍이 바둑판처럼 놀려 있으니, 자, 표리천험은 장엄이 그지없다. 표리는 천년적으로 험한 것은, 표리 겉으로 드러나는 천년적으로 험한 것은 웅장함이 그지없다. 굉장히 웅장하다. 연천 창해의 풍설이 서틴한데, 연천 지명이고요. 창해는 푸른 바다잖아요. 푸른 바다에 풍설이 섞어치니, 이란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나겠죠. 발섭기구하여 목량성이 들어오니, 발섭기구하여는 험한 것을 돌아보고, 자, 발섭기구하여 험한 것을 돌아보고 목량성에 들어오니, 천심분첩은 방옹에 비껴있고, 천심분첩은 석회를 바른 성벽이 공중에, 반공 공중이죠. 공중에 비스듬히 있고, 백장 심혼한 사면을 둘러서니, 백길이 넘는 깊은 호수. 아마 이제 그 성에 이렇게 객길는 호수는 바로 해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물을 가두어 놓은 해자죠.
사면을 둘렀으니 인하를 얻을선정 지리야 부족할까. 인하는 사람이 서로 화합함을 얻을지언정 지리는, 자, 땅의 생김새는 부족하지 않다. 그 지키기 좋다는 뜻이죠. 땅이 그 뭐 천년 요새다. 뭐 사람들의 화합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 땅은 괜찮다. 요새로 굉장히 지키기 좋다 이런 뜻이죠. 인하를 얻을지언정 지리야 부족하지 않다. 서리법이고요. 적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문이 무사하고 막비 한가 한제. 원문은 군령의 문이 무사하고 막비는 군막 한가운데, 이 막부에는 아마 이제 장군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죠. 한가 한제. 동산휴기하고 북해준을 거루오니, 동산휴기는 동산에 귀생 손을 잡고 북해준 술동이를 기울인다. 뭐 적들도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이러니까 아주 뭐 산에 놀러 가서 또 술잔도 먹고 이래 놀고 있습니다. 기생들과 술을 마실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고요. 연하 3월의 원수대에 올라가니, 연하는 경치 좋은 3월에, 원수대는 함경도 명승지입니다. 명승지에 올라가니 춘풍 태탕하여 숙경을 붙여내니, 춘풍 봄바람이 태탕 맑고 깨끗하여 숙경은 화창한 봄 경치를 붙여내니, 만수천림은 홍금이 되어 있고, 만수천림은 만가지 나무와 천가지 숲은 홍금이 되어 있고, 홍금은 붉은 비단이 되어 있고, 운도설랑은 하늘을 가을 삼아, 운도설랑은 흰 구름 같은 파도와 흰 눈 같은 물결입니다. 운도, 흰 구름 같은 파도와 흰 눈 같은 물결은 하늘을 가을 삼아, 요 가을은 경계로 삼아, 하늘을 경계로 삼아 분박 내정하여 대앞에 물렀더니, 분박 내정은 용솟음 치고 천둥 소리를 내어 원수대 앞에 무너지니, 이런 파도가 굉장히 웅장한 파도를 볼 수 있겠죠. 은산이 거뜬난가 옥설을 날리는가. 은산은 은산, 옥설 같은 파도죠. 은산과 옥설 같은 파도가 일어난다. 그 은산이 거치는가, 옥가루가 날리는가. 자, 깁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소를 치고, 깁은 비단이죠. 비단 같은 잔디에 흰 구름 같은 소를 치고, 그 흰 구름 같은 소나무를 또 치고네요. 천냥묘기로 승부를 도토거든. 천냥묘기는 화살로 버들잎을 꿰는 듯한 묘기입니다. 화살로 버들잎을 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승부를 다투거든. 자, 경치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역동적인 파도의 모습이고요. 백대 홍장은 좌우에 벌어 있어. 백대 홍장은 여러 무리의 홍장은 붉은 치마, 붉게 장식하고 있죠. 기녀들입니다. 백대 기녀들이 좌우에 벌려 있어. 잔쟁 도서를 타거니 니히거니. 잔쟁 도서는 진나라 이쟁과 조나라 비판대 악기들입니다. 악기를 타거니 흔들거니, 기생들이 악기를 연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호티 세요로 추거니 부르거니. 호치는 흰이고요. 세요는 가는 허리죠. 흰 이와 가는 허리로 춤을 추거니 노래를 부르거니. 파도가 치는데 기녀들이 분위기를 지금 돋구고 있네요. 기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고요. 소화도 그지없고 풍경이 무진하니. 소화는 화창한 봄경치입니다. 화창한 봄경치가 끝이 없고 풍경, 경치도 다함이 없다. 경치도 좋다. 봄경치가 좋다. 자, 비슷한 구절이 반복된 것은 대구법입니다. 일춘행락이 슬미염적하다마는, 일춘행락은 봄날을 즐김이 실미염직은 실증남직하다마는, 향관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있고, 향관은 고향인데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이죠. 고향을 바라보니 오령, 뭐 5고개니까 여러 고개가 가려있더라. 이건 고향을 바라보니까 못 보겠더라.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이지 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이지는 낯선 곳이죠. 낯선 곳의 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김종서 윤관이 설치한 육진이 거의 다다. 주변의 지형을 언급하여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시적관이 도처의 군원이로되. 명시는 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는 시절, 적관은 귀향을 간 관리인데 바로 변방에 부임한 화자죠. 명시 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는 시절 변방에 부임한 화자는 나는 도처에서 임금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여기저기 임금의 은혜로되 원신 금전을 뉘 아니 쓰러하며. 원신은 금전은 궁궐이죠. 궁궐과 멀리 떨어진 몸을 뉘 아니 슬퍼하겠느냐. 슬프다. 임금을 떨어져 슬프다. 중입소문을 의하여 기필할고. 중입소문은 다시 대궐로 돌아감을 어찌하여 기약할꼬. 언제 갈지 모르겠다. 자, 화자는 임금을 그리워하고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있지요.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평소에 숨은 뜻이 있지만은 시운의 탓이런가 명도에 매였는가, 그 시대의 운수 탓인가 운명과 재수에 매였는가. 자, 요 대구법이고요. 진대백수의 세월이 쉬이가니. 진대백수는 임금의 총애를 밝으며 누른 줄을 모를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더라. 자,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백수는 머리가 희지 않습니까? 백수의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누른 줄 모를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니. 초택청비는 원사도 한제이고. 자, 초택은 초나라 연못의 개구리밥이고요. 초택청비는 초나라 연못의 개구리밥인데 유배지에서 변치 않는 충성심이라는 뜻입니다. 도연명의 이야기인데요. 유배지에서 변치 않는 충성심은 원사도 한제이고, 원사도는 원망하는 생각도 한때이고. 자, 원망하는 생각도 지금 임금님하고 이렇게 그리워했잖아요. 이잔 가닥버 이시름 이자 하니. 자, 동명을 다 퍼내야 이시름 의할고, 동해를 다 퍼내어도 이시름 어찌할 수 없다. 자, 술을 아무리 마셔도 시름을 잊을 수 없다 뜻이죠.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본사인데요. 경성에서의 생활과 감회입니다. 자, 어부 이 말을 듣고, 마침 어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낙대를 둘러매며. 어부는 바로 어부가에 나오는 바로 어부인데요. 아마 이 말 듣고 낙대를, 이건 뭐냐면은 이 어부 역할은 어부에 있는 어부가가 아니고 바로 어부가 주격조사입니다. 그죠? 어부가 내가 지금 한 말을 듣고 낙대를 둘러매며, 이 어부는 나한테 막중한 임무에 대한 부담감, 늙음에 대해 고민하는 화자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네 그래 살지 말고 편하게 살 수가 있나, 이런 뜻이죠. 배전 두드리고 배전을 두드리며 부른 말이, 배전을 두드리며 부르면 사는 말이가 아니고 그냥 부르니. 어부가 노래를 불렀죠. 세살을 늦은지 오라니 몸조차 늦었노라. 세상살이를 잊은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다. 그 세상 일을 잊은지 오래니 나조차 잊었노라. 니도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백사생애난 일간죽 부디로되. 백사생애는 세상 모든 일, 세상 모든 일은 일간죽 뿐이로되. 돼지팡이 낚싯대 뿐이로되. 나는 세상 모든 일, 생애는 돼지팡이와 낚싯뿐이다. 그를 잃을 것도 없죠. 모든 것 버리고 낚시만 하고 산다. 그 백군한 나와 버지라 오면 가면 하나다. 백군한 흰 갈매기가 나와 버지라 오면 가면 하는구나. 나는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세상을 잊고 사는 백구와 벗삼아 살아가는 어부의 삶, 바로 안빈낙도고, 안분지족의 자세죠. 안빈낙도는
편안히 가난함을 즐길 줄 알고 안 본 지족은 본수에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면은 좋지 않겠나? 왜 니같이 사노? 이래 살면 될 낀데 이런 뜻이죠. 결사입니다. 인생에 대한 회고와 어부와의 대화입니다. 자, 갈래는 가사고요. 기행가사고 또 전격가사. 전격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성격은 서사적이고 또 예상적이고 감각적이고요. 주제는 변방으로의 부임 과정과 임지 생활에서 느낀 소회입니다. 특징은 공간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고요. 임금에 대한 감사와 충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리로서 청빈한 삶을 돌아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나타나고요. 현재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표현으로 세상살이의 힘겨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을 드러내는데 대꾸법이 활용되어 율동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이들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못 눌렀고요. 여기 네이버 강의실, 유튜브 강의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이동하며 느낀 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표현상의 특징 파악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드러내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을 드러내는데 대꾸법이 활용되어 율동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소와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이들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이동하며 느낀 감회를 제시하고 있다.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 경관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 여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고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구절의 의미 파악입니다. 기억은 참함 청령을 험탄말 전혀 마오 세도를 보고던 평지인가 여기노라. 자, 이거는 세상일의 어려움을 험한 자연과 비교하여 드러내고 있고요. 눈물을 베습고 두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었다. 자, 걸음을 옮길수록 임금이 있는 곳이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함갈령 저먼 날에 마른 의 병이 든고 만면 풍사에 갈 길이 멀구나. 말도 병들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힘들죠. 화자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경로의 험난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대물령 넘어 들어 청해진에 들어오니 일조 후설이요 남북의 요충이라. 청해진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청해진이 남북 요충이라고 말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향관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있고 이지 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자, 주변의 지형을 언급하며 고향으로부터 아득한 거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과 관동별곡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걸 보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보기를 기준은 다른 말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증거,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입니다. 자, 선생님 출세곡은 작가가 56세에 되는 1916년 가을 함경도 경성판관으로 임명되어 떠날 때 친척으로부터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를 지어오라는 권고를 받고 서울에서 경성까지 가는 도중의 지리, 풍물과 그것의 생활에 의한 읊은 가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관동별곡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관동별곡과 이 작품의 앞부분들을 비교하며 확인해 볼까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창평에 누워 있었죠. 담양에 누워 있다가 관동800리 방면을 맞대시니 관동800리 방면은 강원도 관찰사입니다.
의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자, 연초문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연초문 들어가서 임금께 인사하고 경해남문 바라보며 나왔죠.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섰다.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 관살사의 신표죠. 자, 정철 관동별곡이고요. 자, 관동별곡과 이끌에는 각각 경성과 관동이라는 화자들의 부임지가 명시되어 있다. 자, 관동별곡과 이끌의 화자는 모두 성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윗글의 한목과 자, 관동별곡의 중림은 화자들이 관직을 맡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윗글의 칼과 관동별곡의 옥절은 화자들이 맡은 임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칼은 무관, 옥절은 관찰사죠. 임금의 인정전과 관동별곡의 연초문에서 화자들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임금을 만나는 장소와 관련이 있지 충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고요. 자, 마지막 세 구절에 나타난 화자의 실험에 대한 업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작품의 종합적 이해입니다. 내가 세상살이 와 이리 힘들어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화자를 비판하고 있다. 직접적인 비판은 드러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성의 고난을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화자를 위로하고 있다. 그냥 어부는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자연을 벗삼아 세상과 거리를 둔 삶의 태도를 화자에게 일깨우고 있다. 다 내려두면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늙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화자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적절한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법 네이버 검색어도 좋고 클릭해도 좋습니다. 꼭 읽어보길 빌고요. 네이버에 있는 풍경이 있는 교실과 유튜브의 교실박 여행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조우인의 7세곡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